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5일 6.25네요, 오늘. 화요일, 이슈하고 주식 시황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즘에 어제 말씀드린 내용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장이 어제의 종가에 따라서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주일 동안 버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선물이 보합 마감을 했죠. 보합으로. 선물이 보합으로 마감했고, 따라서 풋옵션도 그다지 뭐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어제 종가를 보시면은 선물 보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선물 보합 나왔고, 풋옵션이 살아나다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딱히 어떤 급락이나 이런 건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대신에 근데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선물 어떤 좀 저항이라고 할 만한 게 76.2라고 말씀을 드렸죠. 76.2 자리를 그렇다고 넘어가기에는 딱히 어떠한 재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76.2가 3거래일째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좀 무거운 저항이고요. 오늘 지금 6월 25일인데 오늘도 뭐 사실 딱히 넘어갈 수 있을까는 좀 의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재료가 없어요. 단지 기대감이라는 건 있죠. 기대감이 재료라면은 뭐 재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이렇다 할 게 없어.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거 하나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G20에서 만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해서 또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실무자들이 협상을 시작했다는 거, 뭐 그런 정도가 좀 호재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런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땐 이미 시장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해서 시진핑이 참석 안 한다라고 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참석한다라고 하면 G20에, 그러면은 이제 저 76.2를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미 시진핑이 G20에 참석한다는 거는 이미 오래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다 하게 어쨌든 코스피를 견인해 갈 수 있는 재료는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그래요. 앞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지수나 시장이나 뭐 어떤 대형주 쪽에 작년 10월 달과 올해 5월 달 같은 그런 급락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이제 그런 급락은 나오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FOMC 회의, 잘못된 통화 정책이 하나의 급락 원인이었는데, 잘못된 통화 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이 또 하나가 시장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였는데, 어쨌든 이제 조금씩 해결돼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해결이 뭐 돼간다, 더 이상 뭐 딱히 악재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만한 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두 가지 재료가 전부 다 지금 소진돼가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뭐 10월 달이나 작년 10월이나 올해 5월 달 같은 그런 시장의 개급락은 있을 것 같지 않고, 만약에 혹시나 몰라요. 지금 뭐 76.2에서 76.2를 넘지 못하고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뭐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옛날과 같은 그런 막 진짜 멘탈이 붕괴될 것 같은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쉽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뭐 이번 일주일 동안 기어가겠죠. 뭐 보니까 어제 보합 나온 거 보니까, 사실상 어제 보합으로 마감되기 전에도 사실 이런 생각 정도는 했어요. 이거 설마 어제 급락하면서 무너지지는 않겠구나. 왜냐면은 윈도우 드레싱도 하긴 할 거고, 뭐 딱히 더 이상 뭐 악재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최소한 이제 급락 같은 건 없겠구나.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운 좋으면은 좀 많이 올라서 마감하고, 운이 없으면은 그냥 기간 조정, 76.2라는 어떤 좀 고점을 76.2라는 고점을 두고, 옆으로 그걸 넘지 못하고 옆으로 그냥 쭉 기어가는, 7월 초에
G20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은 어떤 시장을 상승시키려는 그런 좀 수렴 있죠. 그런 거 이번 주에 하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이 아무튼 뭐 들었습니다. 남북경협주가 어제 좀 움직였죠. 특징적으로 남북경협주가 어제 그 무슨 트럼프가 G20 끝나고 한국 방문한다 해가지고 어떤 좀 기대감, 남북 정상회담, 하여튼 북한과 관련된 이슈에 관련된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이렇게 남북경협주가 찔끔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가 돈이 빨렸냐면 우리 제약바이오에서 돈이 빨리고 그게 남북경협주로 또 넘어갔죠. 늘 있는 일이죠.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주식은 일단 주구장창 계속 들고 가야 되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뭐 딱히 주식을 팔만한 그런 건 없다. 환율도 뭐 급속히 잘 안정이 되어 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좀 불안한 건 환율에서 이 자리인데, 환율 얘기 좀 하자면 제가 봤을 때 불안한 건 여기 갭 자리입니다. 여기 갭하고 여기 갭이 지금 두 군데가 있다는 게 좀 문제인데요. 이 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 갭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빠지다 다시 여기까지 쑥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7월달 되면은 이거 한번 올라와갖고 이거든 둘 중에 하나 메꿀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는 메꾸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우리나라 환율도 본격적으로 약세, 달러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환율 강세, 달러는 약세로 본격적으로 전환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한데, 이런 기술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한다고 한번 환율이 튀는 날은 있을 거다라는 언급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어제 종목들 보다 보니까 그 증권주들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제일 좋게 생각하는 증권주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증권업종 중에서 제일 탑픽이라 생각되는 건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 보시면은 일단은 그 중요한 저항이나 어떤 추세선들은 다 돌파했어요. 다 돌파 안착했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는 추격 매수를 들어가도, 조정 나올 때마다 추격 매수를 들어가도 안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교보증권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증권주 중에 제일 나을 겁니다. 뭐 차트적인 측면이나 뭐 재무적인 측면이나 뭐 시장 점유율 측면이나 많은 면에서 교보증권이 좀 나아 보여요. 그래서 아무튼 교보증권 이제서야 좀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이거 벌써 뭐 8,000원에서 12,000원이 됐네 이러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조정이 끝나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월봉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 뚜껑이 날아갔구나, 주가 상승을 막던 뚜껑이 날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참 월봉 한번 보자면 월봉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까지 그 삼성전자를 누르고 있던 뚜껑 아닙니까? 그죠? 이 뚜껑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어져 있는 요선이 뚜껑이었는데, 월봉이었는데, 보시면은 이미 삼성전자는 조정 끝나고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 어떤 미중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러한 재료들 때문에 눌리고 있었고요. 근데 보시면 이번 6월 달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뚜껑 위로 올라탔습니다. 저항 위로 올라타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뭐 월봉상으로 큰 목표치로 보면은 뭐 53,000원 뭐 열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크게 보면 57,000원까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해외장 얘기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일단 다행이에요. S&P 나스닥 보시면 어제 빠질 수도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빨간선 위쪽으로 지지해줬고요. 빨간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말씀드렸죠. 빨간선 위로 안착을 했고, 오늘도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좀 빠질 거면 어제가 굉장히 좀 위기였는데, 어제가 좀 빠지기 쉬운 날이었는데 어제 버텨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이게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뭐다? 안전자산 선호가 아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아니고 이거는 달러 약세를 암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요즘에 달러가 심상치가 않죠, 그죠? 유로화인데 유로화 뒤집으면 달러니까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이제 달러 약세 시대가 왔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추세가 바뀌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시면은 이런 그 유로 하나 달러 하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이거 언제든지 다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양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최근에 거래량의 장대 양봉의 이슈까지 FOMC에서 좀 완화적으로 돌아선다는 내용까지 해서 뭐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달러 약세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달러나 안전자산 들고 집안에 숨겨 놓으면 이제 큰일 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가 좀 위험했는데 다행히 뭐 어제 잘 살아났고요. 나온 뉴스들 뭐 있나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시진핑이 트럼프 만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관리들 보호주의 반대 목청을 보호주의 반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사실 그렇게 뭐 큰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는 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둘이 만남으로 해서 최소한 그 사태가 더 악화되는 건 맞고 앞으로 대화를 통해 더 이상 그 펀치를 날리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미중 무역 분쟁을 풀 수 있는 어떠한 좀 실마리가 생겨난다. 그게 좋은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만난다고 해서 극적 타결이 된다 이것까지는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별다른 건 없어요. 별다른 건 없어. 뭐 뉴스 별다른 거 없고 어제 나온 거 이거죠. 30일날 판문점 간다. 이것 때문에 남북경협주가 들썩했습니다. 말 그대로 들썩만 했을 뿐이지 말씀드렸죠. 많이 오른 주식은 쳐다보지 마라. 작년에 10배 오른 게 남북경협주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설거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뉴스로 올라봐야 얼렁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죠. 남북미 회담 계획은 없다 라고 말씀 여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에 내성 생겼나 강남권 이어 여의도와 목동까지 들썩한다. 여러분들 이 그 부동산 서울 부동산 특히 뭐 강남 여의도 목동 이런 데는 이거 부동산이 이게 뭐 조정이 나온다 규제로 이게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강남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산이에요. 대표적인 그 투기성 자산으로 바뀌어서 이제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안 통합니다. 계속 올라가요. 언제까지 어떤 좀 진짜 버블이 진짜 과열이 되기 전까지는 저 계속 오릅니다. 당분간 계속 올라요. 앞으로 한 몇 년간은 문제 없습니다. 강남 부동산 돈 있으면 강남 부동산 사면 편하겠죠? 그죠? 편할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고 비트코인 어쩌고 저쩌고 뭐 아직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 비트코인 뉴스 이런 건 볼 것도 없고 그게 문제죠. 저기 페이스북에서 발행하는 통화 그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그 통화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잘 보고 계십시오. 세계 최초의 좀 어떤 실제로 사용 가능하고 가치가 보장되어 있는 좀 가상화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부 좀 뭐 베네수엘라나 이미 나라가 개박살난 그런 경우에는 자기 나라 통화를 쓰기보단 차라리 페이스북에서 발행한 그런 통화를 사용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 점들 제가 봤을 때 그게 요즘 화폐의 어떤 좀 화폐계의 중요한 이벤트라면 그게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중국 A주 MSCI에 이어 FTSE 러셀 지수 편입. 야, 그죠? 중국이
중국이 버블이 날 겁니다. 그죠? 중국의 버블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중국 A주가 MSCI, FTSE 는 자꾸 편입되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비중은 자꾸 낮추고 중국 A주 비중은 높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버블이 날 가능성은 충분히 많다. 이런 것들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중국이 대박이 나고 중국에 어마어마한 주식 버블이 생겨날 거라는 그러한 이게 전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 지금 얘기하는 순간 76.35 넘어가네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되면 내일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게 물론 종가까지 저렇게 버텨야 되는데, 이렇다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비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워 죽겠는데. 내일 남부에 장맛비가 온다. 좀 시원하겠네요. 어제 트럼프가 저녁에 저 자기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금리 인하 필요한 동결한다. 고집불통이다. 뭐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가 이런 말 할 사람은 트럼프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충 다 본 것 같고요. 궁금한 거는 언제든 리플이나 뭐 블로그 들어와 갖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도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